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에 의해 팀 프로젝트 2조 방신혜, 심재은, 안소연, 레티 버나잉, 조규현, 트란티비에트형 그리고 발표를 맡게 된 김현진입니다. 네, 저희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 유형, 특징, 실태, 예방법,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네,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컴퓨터가 주된 매개였다면 이제는 사이버 폭력이 스마트폰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사이버 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데요. 사이버 언어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유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사이버 언어 폭력입니다. 인터넷, 문자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예시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다가 그들에게 온갖 욕설을 듣게 되는 경우, 카톡 왕따로 인해 자살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인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다음은 사이버 스토킹인데요. 사이버 스토킹이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을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에서와 같이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대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성폭력인데요. 사이버 성폭력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 동영상, 사진 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상정보 유출인데요. 신상정보 유출이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를 유포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따돌림인데요.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인스턴트 메시지란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학생을 카톡방에 초대한 뒤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 학생이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욕을 하며 괴롭히는 카톡 감옥, 또한 한꺼번에 카톡방을 나가버려 한 학생만 남게 하는 카톡 방폭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것 같은 자료는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사이버 폭력 백신이라는 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실제 피해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장면을 캡처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잠시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듯 한 학생을 카톡방에 초대한 뒤에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의 형식의 사이버 폭력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앱을 통해 체험해 본 결과 실제로 카톡이 팝업 창으로 알림이 오기도 하면서 사이버 따돌림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예비 교사로서 피해 학생의 심정을 잘 공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사이버 갈취란 인터넷에서 사이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싸이월드상에서 도토리를 뺏는 형식으로 존재했다라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는 식의 갈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이버 강요인데요. 사이버 강요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듯 사이버 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요.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특징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빠른 전파성과 비대면성,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행한다는 집단성,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된다는 무경계성, 한번 이루어지면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영구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폭력의 실태인데요. 2019년에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괴롭힘이 전체 학교폭력 중 8.9%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사이버 폭력은 큰 빈죽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전문가들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등교일이 줄어들면서 신체적 폭력은 줄어들었지만 사이버 괴롭힘은 더욱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법입니다. 이처럼 정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은 그 예방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개인 가정적 차원, 그리고 국가 사회적 차원, 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본 이유는 더욱더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저희의 차원 나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 가정적 차원을 살펴본다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이버 예절을 지키게 하는 것, 청소년과 학부모 간의 애착 관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부모에 대한 제재나 개입을 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국가 사회적 차원으로는 관련 법 제정, 단속 처벌 강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가 적극적인 감시 활동과 개입을 펼치고 학생들을 위한 초기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지속적인 정보윤리 강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이버 폭력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담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폭력 방관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결론인데요. 사이버 폭력이 익명성과 확산 속도, 변화가 빠르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학교나 가정 등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방책이나 대응책을 마련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국가, 학교, 가정, 사회 등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 하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참고 자료고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팀 프로젝트 2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